자, 이번 수업은 확률 변수의 조건부 평균과 분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균과 분산은 확률 변수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한 평균 또는 분산을 우리가 구해왔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 또는 분산을 구하는 것, 이거를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기호를 다시 보자면 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은 A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 컨디션 부분에 들어가고 X라는 확률 변수의 expectation. 기호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표본 공간, 확률 변수가 발생하는 모든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고 그 조건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구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 조건부 평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건 A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발생하는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으로부터 아마도 대부분 일부 축소되거나 제한된 범위를 갖는 일종의 부분 집합 같은 개념으로 이 A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대부분 잘 들어맞을 겁니다. 간단하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번 예제를 먼저 볼까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의 값들은 1, 2, 3, 4, 5, 6이고 각각의 확률 값들은 6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확률 변수 값에 대한 평균을 한번 먼저 구해보죠.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변수 값에다가 각각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다 곱해서 이 연산을 더한 것이 바로 이제 평균인데, 우리가 6분의 1이라는 잘 알고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건을 한번 부여해서 조건부 평균을 구해 볼 텐데, 조건은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가 3보다 큰 경우로 제가 정의했고요. 그 조건부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조건이 발생했을 때니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고, 주어진 식이 의미하는 것은 3보다 큰 확률 변수값 4, 5, 6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런 어떤 수학적인 연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주사위를 던졌을 때 4, 5, 6에 대한 값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4, 5, 6 3개의 값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은 5라는 값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평균의 정의로 돌아가서 변수값 그리고 거기에 확률값 이것들을 전부 더한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면 4에 대응하는 평균, 확률, 5에 대응하는 확률, 6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6분의 1, 각각이 나왔던 6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는 3개의 값에 대한 3분의 1로 연산을 해서 5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건부 평균이나 조건부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 변수의 어떤 확률 분포가 이렇게 6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조건부에 해당하는 새로운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야겠다 라고 뭔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조건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2, 3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우리가 컨디셔널 덴서티 펑션을 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조건부 평균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평균은 어떤 조건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할 텐데, 그 제한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조건부 확률이나 조건부 PDF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베리언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디셔널 민과 베리언스에 대한 수학적인 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A라는 것은 앞에서처럼 확률 변수 X의 어떤 조건이고요.
간단하게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 주로 조건은 확률 변수 x의 제한된 범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조건부 평균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a를 컨디션으로 해서 x라는 변수의 expectation으로 기호를 쓰고요.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확률 값을 가지고 변수에 곱해서 다 더하는데요. 자, xk가 해당되는 확률 변수 값이고 xk의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a라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의 xk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xk라는 변수에 각각 곱하고 그것들을 이 조건에 속하는 xk들에 대해서만 전부 다 우리가 연산해서 더하는 것, 이게 바로 조건부 평균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수학적인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변수값 x에 대해서 덴서티를 곱하는데 그 덴서티가 이렇게 컨디셔널 덴서티입니다. a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을 때 x라는 확률 변수 값의 컨디셔널 덴서티, 그것을 우리가 x가 a에 속하는 모든 변수 값들에 대해서만 다 적분해서 연산하면 바로 컨디셔널 민을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구하는 모델이 되겠죠. 분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a라는 컨디션에 대해서 x의 분산을 구한다라고 제가 식을 써봤고요.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하는 과정은 x제곱의 평균에서 그냥 x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컨디션을 넣어서 a라는 컨디션이 발생했을 때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컨디셔널 민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베리언스를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 XA, expectation XA라는 이 컨디셔널 민을 구하는 과정에서 X제곱에 대한 컨디셔널 민은 XK의 제곱, X의 제곱을 대입하는 식으로 바뀌면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민을 구했으니까 컨디셔널 베리언스도 같은 수학적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또는 컨디셔널 덴서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인데요. 먼저 디스크리트한 버전에서의 랜덤 베리어블의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서 PA가 분모로 갈 거고, 그 다음에 XK와 A의 교집합. 근데 XK는 하나의 변수 값이고 A는 어떤 하나의 부분집합 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XK가 A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입니다. 요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XK 자체의 확률인 거죠. 그러면서 분모에 A에 해당하는 조건의 확률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했었던 주사위의 이그젠플을 생각하면 4, 5, 6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건부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 되고 4, 5, 6에 3분의 1씩 곱해서 평균을 구한 5라는 값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과 동일한 연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 조건부 확률 자체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모델의 입장에서 그대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수학적인 식을 그대로 생각해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 연산을 통해서 조건부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복잡한 건 조건부 덴서티입니다. 이 조건부 덴서티라는 건 A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을 때 X의 확률 밀도 값인데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처럼 이런 식의 모델로 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텀은 아마 fx가 되겠지만 과연 a라는 집합에 대한 덴서티? 우리가 이런 걸 정의했나 싶네요. 그죠?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 따라서 과연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 아닌 조건부 덴서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컨디셔널 민과 베리언스에 대한 문제를 이그젠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컨디셔널 덴서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A라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 A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그젬플처럼 제시하고 주어진 이그젬플의 A라는 컨디션에 따라서 요 덴서티, 컨디셔널 덴서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예제를 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디셔널 랜덤 베리어블의 컨디셔널 민을 구하는 이 A라는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소문자 A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것을 A라는 집합에 컨디션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원래 X라는 확률 변수의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든 일단 그건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전체 집합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제한된 범위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x라는 변수가 a 이하보다 작고 a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x의 값들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것이 바로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컨디셔널 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것처럼 확률 변수 x에다가 이렇게 컨디셔널 덴서티를 곱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컨디셔널 덴서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잘 예전에 했던 내용을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PDF라고 하는 덴서티 펑션은 확률 밀도고요. 이 밀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지만 정의한 확률 함수가 뭐였느냐? 바로 CDF예요. 이 누적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이 CDF가 바로 PDF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부에 해당하는 CDF를 먼저 이용해서 이 소문자 F인 밀도를 계산하자. 이게 이제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자 순서가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 변수의 CDF를 먼저 정의하고 CDF를 미분해서 덴서티를 구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자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컨디셔널 PDF를 컨디셔널 CDF의 개념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일단 해놨고요. 이제 우리는 이 컨디셔널 CDF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는데 이것은 또 데피니션 자체가 소문자 x 이하보다 확률 변수 x가 작거나 같을 범위를 갖습니다. 이 범위와 컨디션에 해당하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이 이제 우리가 미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의 미분을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겠죠.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확률. 이거는 이 원래 x라는 함수에 pdf가 주어져 있으면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자 미분의 대상이 되는 어떤 변수값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이 소문자 x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작거나 하는 이 두 가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위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x라고 하는 변수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교집합의 범위가 바뀌겠죠. a보다 크거나 a보다 작거나 두 가지의 경우로 이 분자에 해당하는 범위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a라는 값보다 작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x가 a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가로 안에 있는 교집합의 범위는 1번과 같은 경우에 교집합은 x가 요 소문자 x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교집합이 a보다 작거나 같은 식으로 되겠죠. 이 분자에 해당하는 확률 텀이 각각의 1번과 2번의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자, 1번을 먼저 보면 분자의 x, a, 이 파란색 케이스니까 이 두 개의 교집합은 x보다 이 소문자 x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CDF죠. 그래서 그 CDF를 단번에 미분한 거고요. 분모는 그냥 CDF A로 그냥 바로 적었습니다. 요건 상수이니까 미분의 대상이 아니고 분자만 대문자 F에 해당하는 CDF를 미분함으로써
소문자 f가 나온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컨디셔널 덴서티가 나왔는데, 이 컨디셔널 덴서티는 단 이 소문자 x라는 변수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a보다 큰 경우 x가, 그럴 때는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위가 결국 이렇게 a가 됩니다. 분자랑 분모랑 상수값이고 x라는 변수가 사라졌죠. 그리고 요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변수 x로 미분해봤자 0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요 x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컨디셔널 덴서티가 딱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0이 되는 컨디셔널 덴서티는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요 해당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느냐? 컨디셔널 덴서티를 구한다. 그럼 이제 요 컨디셔널 덴서티를 적용해서 컨디셔널 민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변수값 x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px,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그냥 cdf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원래 덴서티 함수를 a 이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적분해수 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fx의 덴서티를 그대로 넣어서 결국 fx라는 원래의 덴서티가 이렇게 a 이하가 되는 이 컨디션에 대한 조건의 확률로 뭔가 스케일링이 다시 됐고, 그거를 우리가 컨디셔널 덴서티로 이용해서 x라는 변수에 적분해주면 컨디셔널 민을 구한다. 자, 참고로 이 우리가 컨디셔널 덴서티 구한 모양을 잘 보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분자에 해당하는 덴서티는 원래 덴서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분모, 이 PA라는 건 요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FA라고 적었는데 결국 PA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A라는 조건이 될 확률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CDF로도 표현이 됐지만 결국 이 CDF에 표현된 모양은 A라는 이벤트 또는 부분집합이 발생할 확률로 이렇게 분모에 원래 원래 덴서티 값을 스케일링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저 x라고 하는 이 변수, 소문자 x라는 변수가 a라고 하는 이 조건의 특정한 상수값 a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 덴서티의 모양이 컨디셔널하게 나오는데, 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 바깥의 범위에 해당하는 변수 범위에 대해서는 컨디셔널 덴서티가 0이 된다. 결국 이 범위 내에서만 적분하면 되는 것이 덴서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방금 했던 이그젠플을 이제 얘를 한번 실제 한번 덴서티를 적절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fx라는 어떤 x라는 확률 변수의 덴서티를 절대값 x-1로 했는데요. 아마 0에서부터 2까지만 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함수인데, 전체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적분값이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면적이 1입니다. 그리고 0 이상인 값이고, 따라서 이런 형태의 함수도 얼마든지 PD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현재 뭐 샘플 스페이스는 0에서 2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딱 좌우 대칭이 되는 요 1이라는 값이 이제 정중앙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 될 텐데, 우리가 이번에는 조건을 아까처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앞에서 했었던 a를 1이라는 값으로 해서 한번 요 새로운 예제에 해당하는 덴서티를 가지고 적용해 보죠. 그러면 앞에서 했었던 요 컨디셔널 미는 방금 이렇게 썼고요. 이 컨디셔널 덴서티 자체가 아까 PA 또는 FA에 해당하는 것분에 FX, 거기에 변수값 X를 적분하면 되는 구조죠. 이때 A는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F1에 해당하는 값은 1 이하가 될 확률인데 딱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덴서티 값 자체는 요 구간에서는 그냥 x죠. 그래서 덴서티를 그대로 x라고 놨고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2x. 그래서 2x의 제곱이 이제 우리가 0에서 1까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까지 2x의 제곱을 해서 적분했습니다. 자, 아래는 한번 컨디셔널 베리언스도 한번 같이 구해봤는데요.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x제곱의 평균에서 x라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했고, x제곱의 평균은 똑같은 컨디셔널 덴서티에 대해서 x 대신에 x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x제곱이니까 2의 x의 세제곱, 그리고 적분해야 되는 영역은 0에서 1, 방금 구했던 3분의 2의 제곱. 그래서 이 연산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베리언스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간단한 덴서티를 이용해서 앞에서 했었던 x가 a 이하보다 a 이하가 될 확률에 해당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덴서티를, 또 컨디셔널 베리언스까지 한번 예제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이그젠플 하나 들어보죠.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A에서 B까지 넣습니다. 보통 이제 확률 변수 입장에서 작거나 같다, 그럴 때 등호가 들어가고 클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요. 완벽한 연속 확률 분포를 갖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일 때는 사실 등호가 있다 없다, 뭐 우리 적분하는 값에는 크게 영향은 없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의 문제만 풀기 때문에 일단 등호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했던 CDF의 모양,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이퀄리티의 관점에서 CDF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한번 정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지금 컨디션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 확률 변수 x의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컨디셔널 민에 대한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데요. 이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컨디셔널 덴서티도 다시 유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컨디셔널 덴서티, 어쨌든 덴서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DF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CDF를 다시 처음부터 써놨고요. 이번에 똑같이 요 X에 해당하는 의미의 CDF의 의미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이고, 이번 A라는 조건은 A에서 B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확장해서 쓰면 이렇게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분모, 분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집합과 A, B 사이의 집합의 교집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요 x라고 하는 소문자에 해당하는 값이 a보다 작은 경우, a와 b 사이, 그 다음에 b보다 큰 경우에 따라서 요 a, b 사이의 범위를 어떠한 식으로 교집합으로 포함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x가 b보다 큰 경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x값이 존재할 때를 두 번째,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를 세 번째로 해서 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요 분자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들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고 거기에 맞게 CDF 같은 모양을 유도해서 미분해 가지고 PDF를 구하죠. 결과는 아마도 A와 B 사이에 속하는 2번 경우에 대해서만 PDF가 0이 아닌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1번과 3번의 경우는 이제 아마도 우리의 컨디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셔널 덴서티 자체도 0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제 한번 다시 그대로 써놓고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는 x가 b보다 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x, b보다 큰 값,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교집합, 요거를 따지게 되면 결국 a와 b에 해당하는 영역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의 범위가 확률이 이렇게 됐고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거 지금 분자 분모 똑같으니까 1이라는 상수값이고 x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0입니다. 즉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컨디셔널 덴서티, 자연스럽게 0이라는 값으로 나왔네요. 이제 2번은 x가 a하고 b 사이니까요. 교집합이 바로 a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거나 같은 영역으로 이 분자에 해당하는 교집합이 나와서 확률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CDF의 관점에서 식을 써주면 fx와 fa의 뺄셈이 되죠.
뭐 분모도 마찬가지로 fb-fa라는 cdf의 뺄셈으로 되는데 요건 어쨌든 우리가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상수값이니까 x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x라는 변수로 미분하면 분모의 상수는 무시하게 되고 요거는 대문자 fx는 소문자 fx가 될 거고요. 요거는 어떤 적절한 상수값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요. 넌제로에 해당하는 CDF, 컨디셔널 PDF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죠. 자, 끝으로 세 번째는 x가 a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집합이 없으니까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이 공집합이고 이 공집합에 해당하는 발생 확률은 아무 집합도 없기 때문에 0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통째로 그냥 이것도 0이네요. 어쨌든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컨디셔널 덴서티들은 다 0이 되고 조건 영역에 들어가는 변수값일 때만 컨디셔널 덴서티가 남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해당하는 컨디셔널 덴서티가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그것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써버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분자는 그대로 fx고요. 분모는 컨디션 A가 되는 조건이죠. A하고 B 사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컨디셔널 덴서티를 구해보면 분모는 PA가 되고요. 분자는 원래의 덴서티, 그러니까 덴서티가 이렇게 스케일링이 돼요. 그 스케일링이 된 값에다가 x 곱하기 컨디셔널 덴서티 또는 x 제곱 곱하기 컨디셔널 덴서티를 해서 적분하면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평균 또는 x제곱에 대한 컨디셔널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와 동일한 연산을 뭐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테니까 별도의 이그젠플은 뭐 더 추가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에 해당하는 A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디셔널 덴서티를 한번 유도해 봤고요. 그 컨디셔널 덴서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덴서티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DF를 정해야 되고 CDF의 이와 같은 수학적인 모델로부터 차근차근 유도를 하면 좋겠다. 그게 요 이그젠플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 그러면서 조건부 덴서티 함수를 구하는 과정까지 이 단원에서 살펴봤습니다.